교류분석 상담과 심리치료 기법, 교류분석 상담 5단계의 개요. 첫 단계에서는 내담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가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명하며 중요한 정보가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치료적 동맹이 이루어지고 내담자가 준비가 되면 상담 계약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내담자는 통찰과 자각을 하게 되고 그들의 문제의 본성과 근원을 알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증상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내담자는 일반적으로 좀 더 책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면의 감정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추어져 있던 내면 감정들과 이와 관련된 기억들을 해결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내담자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억압하여 생긴 감정을 풀어냅니다. 이때 보통 그들의 잃어버린 기회를 슬퍼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내담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재평가함으로써 분노의 감정을 일으킵니다. 이때가 상담가와 내담자 모두에게 가장 도전적인 단계입니다. 내담자가 이러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과거 상처를 내려놓으면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훨씬 자유롭고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네 번째 단계인 재결단 단계로 들어갑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각본 역할을 버리고 어떻게 살기 원하며 무엇이 되기 원하는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상담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상담 밖에서도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상담가의 주요 역할은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상담 계약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상담의 성공과 종결입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동안의 작업을 검토하여 종결합니다. 1장 교류분석이란 교류분석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 사용의 용이성, 간결하고 단순한 전문 용어, 오직 5단으로 구성되는 어버이, 어른, 어린이, 게임, 각본 이란 용어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에릭 번, 집단 상단의 원칙. 교류분석은 창조성과 직관성을 사용하므로 생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지적입니다. 교류분석 상담가는 간단한 상황에서부터 복잡한 상황에까지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에 근거를 둔 교류분석은 인지와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현재의 기반을 두며 현상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담자 중심 이론입니다. 교류분석 이론이 발달함에 따라 상담 기법은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것을 여러 가지 다른 접근과 이론으로부터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교류분석은 이론뿐만 아니라 그 적용에서도 인지, 정서, 행동과 신체를 통합합니다. 많은 교류분석 상담가들은 영적인 영역도 포함합니다. 교류분석은 마음, 정서, 행동 이론이며 신체 경험을 이들과 연결시킵니다. 교류분석은 다른 이론과는 달리 융통성이 있고 포괄적이며 상담과 심리치료 접근에 용이하며 내담자의 필요와 개입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1. 교류분석의 역사와 영향. 미국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은 교류분석 이론의 개념과 기법을 정립하고 발전시켰습니다. 1940년대 초 번은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했죠. 이 과정 동안 그는 그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특별히 영향을 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번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정신분석으로부터 벗어나 급진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치료의 개념, 용어와 임상을 재형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폴 페더른을 통해 번은 자아 심리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성격 구조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버이 자아 상태, 어른 자아 상태, 어린이 자아 상태의 3요소를 가진 자아 상태 모델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현재 교류분석 이론의 이론과 임상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번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에릭 에릭슨은 번으로 하여금 성격 형성에서 사회적인 면과 발달적인 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교류 분석의 핵심 개념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내면 심리 구조의 형성이 인생 초기 경험의 발달적인 견해와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번은 치료 활동과 저술, 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그의 사고를 발달시켜 나갔습니다. 배움에 갈망하여 그는 모든 기회를 그의 지식과 경험을 넓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교류 분석이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적용이 용이하고 창조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번이 정신분석가를 위해 임상 교과서로 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만 권이 팔렸습니다. 교류 분석은 인정을 받아 여러 분야에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번의 작업은 지난 50년 동안 정신건강 분야의 임상 변화의 중심 역할을 하였고 오늘날 대부분의 상담 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교류 분석의 기본 구조, 이 책 전반에서 사용될 교류 분석 기본 구조는 교류 분석 이론과 임상의 초석입니다. 이것은 자아 상태의 분석, 교류, 게임과 각본을 포함하죠. 인간 모델, 자아 상태 모델. 자아 상태 모델은 발달 모델로서 인생 초기의 경험, 어린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중요한 타자의 영향, 어버이, 그리고 현실을 다루는 지금 여기에서의 통합성, 어른으로 발달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은 심리적으로 연약해지고 중요한 심리 내적 상처를 가져옵니다. 자아 상태와 인생 각본은 인생 초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내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도해입니다. 의사소통 이론, 교류. 교류 분석의 또 다른 고유한 양상은 의사소통 이론인 교류 분석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자신과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유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며 치료 관계에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심리 게임. 게임은 잘 알려진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오는 반복적인 행동 유형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유형을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심리적인 욕구와 미해결 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게임은 개인의 각본을 강화하고 유지합니다. 각본은 인생 초기에 만들어진 무의식적인 인생 계획으로 그것은 외적인 영향과 내적인 연약함의 반응으로 만들어집니다. 개인 성격의 이러한 4가지 양상의 분석을 통하여 내담자의 의식을 일깨우고 내담자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3. 교류 분석 상담과 심리치료의 목표. 자율성. 인간의 잠재력은 적응력만큼이나 무한합니다. 각 부모 세대는 그들의 자녀를 낡아빠진 저주로 억압할 수도 있고 혹은 자녀의 자발성을 보호하거나 인식을 북돋아 줄 수도 있으며 그들의 친밀함 욕구에 반응하여 자녀가 가진 최대한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표면을 뚫고 처음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 한번 분출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삶에 달콤한 물을 부어줄 준비가 됩니다. 슈타이너. Script People Live. 자각, 자발성, 친밀성의 능력을 발달시키는 자율성은 교류 분석 철학과 임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교류 분석 상담의 기본 목표는 자율성 증진과 위의 3가지 능력의 회복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삶에서 역경이 닥쳤을 때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자각. 자각은 현재를 사는 능력으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현재를 회피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비추고 다음에 올 것을 생각하며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각해야 하는가에 대해 부모 혹은 문화의 영향인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 생동적이고 분명한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과 자극의 접촉이 흐려지게 됩니다. 예문. 나이 들어 최근에 미망인이 된 메리는 성 역할에 따라 살아왔던 전통적인 결혼 생활에 만족해 왔었습니다. 남편이 항상 그들의 경제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녀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상담 중에 드러났습니다. 메리는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매우 분개했습니다. 문화적, 사회적인 규범으로 인해서 경제를 담당하는 것은 남성의 일이라고 믿게 된 그녀는 자신의 감추어진 능력을 분명하게 자각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것은 전에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법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녀가 경제관리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항상 능력이 있었다는 고통스러운 사실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힘들고 어렵게 보였던 남편의 일들이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통찰력을 가질 때까지 죄의식, 분노, 배반감으로 갈등했습니다. 자발성. 자발성이란 습관적으로 익숙한 방법을 따르는 대신 그 순간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자발성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발적이라는 것은 불안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예, 원하지 않는 것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도록 배우는 것은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허락받지 못하거나 거부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밀성. 친밀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친밀성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늠하는 대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필요, 욕구를 배제하고 투사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성은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간혹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고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친밀성은 서로의 사랑과 이해를 통하여 가치를 찾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풍성하고 의미 있게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친밀해지는 과정은 자신이 거부당하거나 당황할 수도 있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메리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과정을 받아들였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잃어버린 자율성의 회복을 돕고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섬세하고 민감한 일입니다. 자율성, 자각, 자발성과 친밀성은 아주 적합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성취하기까지는 많은 도전이 필요하죠. 교리분석 상담가는 내담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면서 내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상담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어떤 내담자들에게는 이것이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에 있어서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불편한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 과정은 상처받는 것이나 우울해지는 것을 막고 심리적인 단절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계획될 필요가 있죠. 다음과 같은 질 또는 능력으로 지금 당신의 삶이 어디에 와 있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나요? 무엇을 더 강하게 하면
유용한지 알아봅시다. 핵심 기법. 내담자의 자각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교류분석 상담에서 그들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정신건강 경고, 멘탈 헬스 워닝은 유용한 전략입니다. 이것은 상담에서 원하는 수준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첫 회기에서 내담자와 자세히 탐색하게 됩니다. 자율성의 가치를 탐색하면서 상담가의 비전을 내담자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데요.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상담가의 중요한 기본 의무입니다. 친밀성, 자각, 자발성은 인간의 본성이므로 이것을 짓누른다고 해도 세대의 연결고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